여야 대표들도 출마를 할 건지, 출마를 하면 어디 지역구에 어떻게 할 건지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화두인데요.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광역단체장 시장도 했고 다선 의원으로서 많은 사랑도 받았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고 근데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미련이 있어갖고 이걸 갖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는 김기현 대표를 조금이라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김기현 대표의 평소의 행동과 그 삶에 대한 궤적에서 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을 위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선택이 가장 최적의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고심들이 있겠죠. 일단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알려지기로는 주변에 특히 최근 유상범 의원인가요? 울산에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험지 출마를 일부 김두관 얘기만 합니다만 계속 좀 띄우는 것 같아요. 일단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심을 해 나간 저는 아마 이미 마음 속에는 뭔가 결심이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이념환 위원장이 딱 집어서 두 사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아마 두 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상징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누구든지 좀 한 분이 어떤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는 사실 당의 지금 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저분의 결단 자체가 보면 본인도 아마 사석에서 이야기했다는데 사실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총리와 대통령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저는 이제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는 걸 겁니다. 그거를 정치적 자산을 삼아서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해야지. 그러려면 뭔가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력이 결국 본인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저는 동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김병민 최고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서서히 이야기 나오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편한 개항을 해 계속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당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민주당도 중진들 사퇴하라고 또 불출마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대표는요? 그럼 대표는 편한 개항을 해서 계속 재선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마 본인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최재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조홍천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긴 이후에 민주당이 혁신, 쇄신, 혹은 이슈 선점, 정책 한 게 뭐 있냐, 이런 표현도 썼던데 글쎄요, 쇄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다소 밀린다는 얘기가 있으면 당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은 얼마나 봐야 되는 겁니까? 저 얼마나라고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지역구를 계속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초선 의원이에요. 초선 의원이지만 대표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다선 의원들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카드까지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물론 제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만 짧게 만나볼까요? KBS 박민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가운데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고민정 의원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긴 설명보다 화면을 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과방위의 KBS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 확답도 안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청문은 그러나 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청문하십니까?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인사청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또 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3분 40초 남았으니까 보충 질의에 추가해 드리십시오.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자료 제출 요구도 자료 제출 안 받는 것도 위원장 마음 탓이고, 고민정 의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안 받아주는 것도 위원장 탓이고, 어이가 없네요. 보다 처음 보십시오.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허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또 이제 민주당 소속의 청문위원들이 다 같이 나갔고요. 파행됐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영상은? 저 자리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저 자리를 저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감을 드러내면서 위원장하고 저런 설전을 벌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조회한 그 자료들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자료인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라는 거를 증인신문이나 이런 데 녹여서 하거든요. 고민정 의원도 이 자료가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서 얘기를 하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온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안 왔으니까 못하겠다. 근데 이제 질의하십시오 이러니까 자격이 없다. 이제 위원장을 들이받는 걸로 지금 풀어버렸거든요. 이거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의 본질에서 멀어져서 그냥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말싸움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저 소중한 시간을 저런 식으로 낭비하고 저것이 지금 자신이 어떤 책임감 하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잠깐 망각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엔 저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KBS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썼던 두 사람의 설전 얘기까지 길지 않게 영상 위주로만 만나봤습니다.